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오늘은 우리 어머님들과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 아이들의 시기별로, 아이들의 학년별로 어떤 영어 교육을 할지 고민을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제가 상담을 10년 동안 쭉 해오다 보니까 학년별로, 시기별로 우리 어머님들이 궁금해하시고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아이들이 태어나서 영유아, 유치원, 취약전,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주로 우리 어머님들께서 원하시는 거는 내 아이가 원어민이랑 좀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자유롭게 영어 사고력을 길러서 원어민처럼 영어로 생각하고 영어를 쓸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유치원 때나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스피킹 하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그 다음에 아이들의 놀이 위주로 하는 그런 영어를 많이 찾으세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주로 우리 어머님들께서 바라는 사항은 말을 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영어책 읽기를 잘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시죠. 유치원 때나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대부분 영어책 읽기를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영어책 읽기를 쭉 시작을 하시다가 영어책 읽기를 하다 보면 조금 답답함이 옵니다. 어떤 답답함이냐, 이렇게 해서 스피킹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라이팅도 해야 되는데 라이팅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린 나이에 영어를 쭉 하다 보면 항상 머릿속에 고민이 되는 게 스피킹 하는 것과 라이팅 하는 겁니다. 이 고민은 우리가 평생 동안 같은 고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취업해서 승진, 이렇게 그러니까 영어 스피킹에 대한 고민을 쭉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 영어를 고민하시는 게 이런 걸 다 해결해 주는 게 영어책 읽기니까 영어책 읽기를 시작을 해볼까? 라고 해서 영어책 읽기를 어렸을 때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영어책 읽기를 하는 것도 괜찮고 원어민과 회화를 하는 것도 괜찮고 놀이 수업을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주로 우리 어머님들이 놀이 위주의 스피킹 하는 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제 3학년 4학년이 됩니다. 3학년 4학년이 되면 이제 정말 고민이 많이 돼요. 중학생 되는 것 같은데 초등학교 고학년인데 초등학교 3학년 영어 시험을 본다고 하는데 우리 아이가 영어 시험을 잘 볼 수 있을까? 잘 보나? 100점을 못 맞으면 어떡하지? 엄청 쉽다는데 다른 애들은 다 100점 맞는다는데 우리 아이는 왜 이러지? 이런 생각,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정말 언어 위주, 언어처럼 생각하는 영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제 바뀌어가는 시점이 초등학교 3, 4 정도 됩니다. 초등학교 3, 4학년 정도가 되면 문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시죠. 네, 문법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문법을 하지 않아도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아이가 어학원 위주로 다녔다거나 아니면 영어책 읽기를 했다거나 엄마표 영어를 했다거나 아니면 학습 위주의 영어 학원을 쭉 다녔다, 이렇게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어책 읽기를 쭉 해왔다 라고 하면은 초등학교 3, 4학년 때 굳이 문법을 이렇게 딱딱한 문법을 할 필요는 없고요. 베껴쓰기 정도의 영어 문장을 쓰는 훈련, 습관을 길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학원 위주로 한 아이들은 문법 잘하지 않을까요? 근데 좀 문법에 대한, 라이팅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많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 학원을 독해 교재나 문법 교재, 회화 교재로 그냥 일반 영어학원을 다니는 경우에도 이 시기가 되면 문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학원에서 독해 했다고 하는데 문법 했다고 하는데 문법 시험을 또 다른 데 가서 테스트를 해보면 못한대요. 네, 요거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A라는 학원에서는 잘했는데 B라는 학원을 가면 못한다고 할까요? 그리고 특히 이제 집에서 엄마표 영어를 하시는 분들도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 고민이 뭐냐면 이렇게 쭉 영어책 읽기만 해서는 될까라는 생각이, 만약에 6세부터 영어책 읽기를 시작하셨잖아요. 그러면 영어책 읽기로 이게 될까? 이런 생각이 쭉 갑니다. 수능 끝날 때까지. 이런 고민을 항상 하시는 게 좋고요. 내 아이한테 어느 시기에 어느 순간에 넣어줄지를 그 타이밍만 찾으시면 돼요. 미국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부터 문법을 정확하게 배우는 게 아니라 펑츄에이션부터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배우고요. 실제 학원의 논리에 의하면 초등학교 3학년부터 또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문법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3, 4가 지나고 5, 6학년이 됩니다. 독해에 대한 걱정도 더해지십니다. 고등학생이 된다는 불안감. 근데 어느 정도 영어가 안 되어 있는 아이들, 어느 정도 안 되어 있다고 하면은 리딩 레벨로 말씀드리면 한 2점대 정도까지, 영어책 읽기를 어렸을 때부터 하진 않았지만 초 3, 4에 시작을 해서 5, 6학년이 돼서 한 2점대, 3점 초반대 정도가 됐다 라고 하면 저는 AR 지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 레벨 설명해 놓은 영상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 이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래서 한 초등학교 5, 6학년이 됐는데 2점 후반에서 3점 초반 정도의 영어책 읽기 실력이다 라고 하면은
이거 문법도 해야 될 것 같고 독해도 해야 될 것 같고 정말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냐? 문법 해야죠.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 됐으면 문법을 해야 되는데, 문법을 할 때 혹시 시중에 라이팅 위주의 영작문 위주의 문법을 하는 책이 있으면 저는 그 방법을 추천을 드릴게요. 왜냐면 5, 6학년에 문법을 배우기 시작을 하면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우리 아이들 머릿속에 제일 어려운 게 뭘까요? 제일 어려운 거는 부정사, 원형부정사, 관계대명사, 이런 말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이 어렵다는 거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관계대명사라는 상위 개념의 문법적 용어를 주는 게 아니라 하위 개념부터 관계대명사를 실제로 써먹는 방법을 아이들이 배운 다음에 관계대명사라는 상위 개념을 배우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를 겁니다. 실제 저희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이해가 빠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학생이 되면 내신에 대한 걱정이시죠. 근데 이때 뭐 2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까요? 중학생이 됐는데 영어책 읽기를 어렸을 때부터 쭉 해온 아이가 있어요. 영어책 읽기를 잘 해가지고 리딩 레벨이 6점대 이상, 8점대 이상, 뭐 12점대 이상, 그러니까 고점대의 실력을 가지게 됐어요. 이때 2가지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아이가 시험 공부를 안 했는데 시험을 잘 봅니다. 분명히 내신을 그렇게 열심히 한 것 같지 않은데 옆에서 다른 아이들은 중간고사 대비 문제집 3권 풀었어, 4권 풀었어, 본문 암기 다 끝났어, 대화문 다 끝났어, 뭐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는 1권 정도밖에 안 푼 것 같은데 잘 맞는다는 거죠. 심지어는 1권도 안 푸는데 중학교 한 2학년 정도까지는 영어 시험을 따로 준비 안 했는데도 잘 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해가 힘들죠. 맞아요. 저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 아이의 영어 실력이 고2 레벨이 됐는데 그 아이의 머릿속에 있는 영어를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국어 시간에 맞춤법도 배우고 국어 문법도 배우고 뭐 화법 등등등 여러 가지 국어의 기능을 배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국어 공부도 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의 영어 공부도 똑같아요. 그 아이는 이미 기본적인 문법을 해야 될 범위가 넘어선 거죠. 한글책을 충분히 읽은 아이들은 국어 시간에 그렇게 큰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도 국어 시험 잘 나옵니다. 이게 영어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2번째의 경우는 아이가 분명히 영어책을 읽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2점 후반, 3점 초반 이 정도. 그러면 문법 해야죠. 문법 공부하고 내신 준비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때 조금 조심해야 될 게 학교에 따라서 내신의 유형이 다르고 중학교는 그렇게 크게 다름이 없지만 그래도 선생님의 스타일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신은 준비하고 대비하는 게 맞고요. 이제 그러면서 중학교 2학년 3학년이 되면 이제 고등학교가 닥쳐오잖아요. 고등학교를 앞두면 정말 불안해집니다. 이것도 2가지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2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 아이가 모의고사 성적 자체가 돼서 가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쭉 가다가 언제 조금 아이들이 낭패를 보냐면 고등학교 3학년 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고1, 2때의 수능 독해는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요. 근데 고3이 됐을 때 수능 독해가 어려워지기 시작을 하고 조금 고등학교 3학년 교과서의 난이도도 고1, 2와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영어를 잘 했는데 조금 준비가 덜 된 아이들 같은 경우는 고3 때 멘붕 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잘하는 아이들도 고3 정도 수준의 영어 독해를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아무리 영어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영어책 읽기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유형 공부나 거기에 따른 비문학 영어 단어 정도는 좀 공부해 주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 아이가 영어책 읽기 레벨이 8점대 정도? 8점대 정도 넘었으면 그냥 영어 독해가 그냥 뭐라고 할까요? 문제풀이하고 독해하고 이렇게 좀 공부하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상식을 보는? 상식을 알아가는? 왜냐하면 수능 독해 철학 이야기, 사회 이야기, 경제 이야기 뭐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좀 상식을 넓혀간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영어책 읽기를 해서 좀 레벨이 높은 아이들. 근데 영어책 읽기도 하고 어학원도 다녔고 영어학원도 다녔는데 수능 독해, 고등 내신 성적이 안 오르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 정말 시간 할애를 많이 해야겠죠. 영어 공부에. 문법 공부도 해야 되고 독해 공부도 해야 되고 내신 준비도 해야 되고 수능 독해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시기별로 우리 어머님들이 원하시는 그런 거를 통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네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주로 말하기, 원어민처럼 좀 내 아이가 의사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시고 초등학교 3, 4학년부터 문법에 대한 압박이 옵니다. 그리고 중학교가 되기 전인 5학년, 6학년이 되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내 아이 문법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세요. 중학생이 돼서 내신 걱정하다가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고등학생이 되면 수능 독해가 안 돼 있거나 고등 내신 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됐어도 고3 때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시기별로 바꿔가면서 적절하게 우리 아이에 맞춰서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편할 것 같아요. 영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첫 번째는 외국에 나가서 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영어책 읽기입니다. 영어 원서 읽기가 우리 아이가 영어를 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중학교 내신을 잘 맞기 위한 최소 레벨, 그 다음에 수능, 그 다음에 고3 수준의 수능, 나중에 토익까지 그것들을 잘 맞을 수 있는 최소 레벨은 존재합니다. 그 레벨이 존재한 상태에서 뭐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수능 그거 아세요? 수능 그